나는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원했던 원하지 않던 온 우주가 날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마음에도 스파가 필요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위한 시간. 김수영 작가의 마음 스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곳. 마음 스파의 두 번째 방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광주의 한 보건소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을 낳다니.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어머니의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채 풀리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시작되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유난히 고집이 셌습니다. 10대 때는 치열하게 반항을 하고 20대에는 치열하게 살면서 가족을 가난에서 끌어냈고 30대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꿈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저 김수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픔을 견디다 못해 모든 것을 접고 13개월간 세계의 절반을 헤매며 사랑을 찾아다녔지요.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페루에서 우연히 영혼의 씻김 굿을 받으며 최면 상태에 빠진 저는 무의식의 세계를 떠돌다가 저를 낳고 통곡하는 어머니,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저를 사랑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지?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아야 하지?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했던 나라는 그 아이. 누구보다 독하게 반항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강해 보이는 내 속에 숨어 있던 사랑받고 싶었던 또 하나의 아이. 환영받지 못한 경험은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의 30대 이상 여성들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거나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이유로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와 같은 말을 들으면 존재감이 훼손됩니다. 이는 공부를 못한다고 혼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싸움이 잦은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러고 산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것 또한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렇게 존재감을 훼손당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억울함, 분노, 슬픔과 같은 핵심 감정과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선언했을 때
마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느낌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단지 나와 그 직장, 그 시험 또는 그 사람이 맞지 않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오랜 정신분석 상담과 치유, 명상과 수행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원했던 원하지 않던 온 우주가 날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생각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어떡하냐고요? 우선 충분한 시간을 거쳐 투닥투닥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게 아팠구나 하고 그 아픔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된 기억만 남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재해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최면 상태에서 제가 태어난 순간의 기억을 바꿨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다고 기억을 재구성하고 이를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그러자 제 무의식의 핵심 감정이었던 억울함이 줄어들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축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그 어린아이를 품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랑과 이별, 결혼과 이혼, 성공과 실패와 같은 삶의 큰 전환점에서 그 아이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30이 넘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여전사처럼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날 더 사랑해달라고 상대에게 징징대는 내 모습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던 1살이 어린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면 아이의 존재를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또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엉뚱한 지점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관절이 상했는데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속 거대한 서고를 찾아내야 하죠. 수십여 년간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거대한 서고의 서랍을 열면 수많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들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기억들은 곰팡이가 슬고 썩어 문드러져서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떤 감정들은 바짝 메말라 있어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이 작업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해독을 할 때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장기에서 빠져나와 피 속에 돌아다니는데 평소에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몸 상태가 단기간에 급격히 안 좋아지지만 그 독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배출되고 나면 몸속이 깨끗해집니다. 감정에도 명현 현상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애써 외면해온 나의 어둠을 마주한다는 것은 참 아픕니다.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죠. 서랍 속에 처박아둔 12살의 내 분노를, 5살의 내 두려움을, 3살의 외로움을 꺼내 먼지를 털어주고 맑은 물에 씻어주고 태양에 깨끗하게 말려 제자리에 넣는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야 할지 몰라요.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을 헤집어서 과거의 나를 만나고 인지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경험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지요. 그렇게 감정들을 꺼내서 제대로 다뤄주고 토닥여주면 나는 가벼워집니다.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명현현상 역시 한 번만 겪는 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조심해서 다루다 보면 고통의 정도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응어리진 감정을 해체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고 나면 마음속 그 아이들도 하나둘씩 성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마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김수영 작가의 내 인생의 만트라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꿈을 이룬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은 축복이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